걱정되는 게 미성년자잖아요. 네. 또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 아닐지. 진짜. 17살이죠, 지금 가해자가. 네, 법원에서는요 가해자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발.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살인인 점,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공격한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잔혹한 점을 모두 인정해서 죄질이 나쁘다. 네.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최고 20년에 해당하므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년이면 30대 중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기존에 우리가 히드라이에서 소개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 중 하나였던 김양도 역시 시신을 훼손할 정도의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를 받았었죠. 나이가 어리더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네. 이제 그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예. 뭐 이제 생각할 나이가 다 됐으니까. 아, 근데 법은 여전히 이제 미성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진짜. 그러나 가해자 엄마의 설득 끝에 항소를 포기하고 결국 20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같이 죽으려고 휘발까지 준비했는데 항소까지 했네. 아니 20년형이면은 살고 나와도 30대인데 창창하네요. 저 밝고 착한 여학생은 세상에 이미 없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형량이 내려진 재판 결과에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변호인은 딱 한 가지 제도가 변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청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께서는 굉장한 상실감과 박탈감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20년이라는 형의 선고를 받고 20년의 형을 살고 나오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유족들께서는 좀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청원의 요지는 소년법의 처벌 상한을 높여달라는 취지입니다. 무턱대고 소년과 성인을 동일하게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거운 범죄 같은 경우는 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처벌 상한을 높여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청원에 대해서 국회가 회신을 하기는 했습니다. 회신은 했는데 놀랍게도 2026년 5월까지 회신을 할 테니 기다려라 라는 답변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로 국회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저희가 올린 청원,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좀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되어서 국회로부터 소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법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항상 궁금한 게 이런 뭐 어떤 법을 딱 만들자 이렇게 바꾸자 했을 때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진짜 그게 궁금해요. 막 청원 이런 거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인권 협약의 조인국입니다. 그 협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종신형,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협약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소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소년법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너무 15년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처럼 흉악한 미성년자 범행이 자꾸 늘어나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잔인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야기한 이런 범행,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징역 20년형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데 20년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또 인천 사건에서 보듯이 너무 짧잖아요. 나오면 이제 30대 중반에 나올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그 유가족과 변호인 측에서는 징역 20년보다 더 상향해서 징역 30년까지 그 상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거는 김동윤 씨 말씀처럼 그 정도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의 의사일정이 이런 민생 법안,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을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논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더 사회적 빠른 합의가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우리가 통상 20년 정도가 지나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성인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소년범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서 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같이 지금 상향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그냥 다 채우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대들 사이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예, 지켜보시는 세 분, 예, 마음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셋 다 사실은 딸이 있는 아빠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사건 접할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당연히. 물론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피해 부모님의 심경이 어떨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반복해왔는지 그동안. 그러면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변화할 노력을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른들 모두가 조금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피해자 부모님께 정말 너무 좀 죄송한 사과의 말씀과 좀 공감과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가 좀 더 이기적이고 좀 더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사건의 원인은 가해자한테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응이 어쨌다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해자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근데 이런 놈을 가석방, 4년, 5년 후에 가석방을 한다? 이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진짜 파렴치한 사람은 정해진 형량 20년을 채워서 내보내야 되지 않나.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는 딸에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16살 아이의 미래는 사라졌고 이 아이의 삶을 죽음으로 바꿔놓은 가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가해자가 편지에 적어 놓은 내용처럼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인데요.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는 평생 반성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